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며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 오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 등 공무원 10명과 함께 비공개 일정으로 리조트를 찾아 콘도 객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오영훈 지사는 사업자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그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어떤 곳일까?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오 지사 일행이 40만 9천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동행했던 공무원들도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MBC가 입수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도청 공무원이 공식적 업무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했고 백통신원 사장도 리조트 점검을 위한 시찰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공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조 2항을 위반한 것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 지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제주도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영훈 지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오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이제 제주도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경찰이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면서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가 본인에게 스스로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제주도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중국인 리조트 대표 등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라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은 지난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이 자체 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합니다. 자체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속 기관장인 오영훈 지사 본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여서 제주도 소통 청렴 담당관이 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통보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과태료 재판을 맡고 불복하면 항고심까지 하는데 재판에서 과태료가 확정되면 절차상 오영훈 지사가 본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제주도 소통청렴 담당관실은 경찰에 어떤 법률을 적용했고 음식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질의했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부족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목적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는 특혜나 대가는 없었다면서도 방문 목적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든가 이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갔냐,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의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중국계 리조트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망신살이 뻗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자로서 품격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망 현봉추님이 끌려가기 얼마 전 이웃마을의 경찰관이 죽은 사건에 김봉추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는데 현봉추님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걸 아예 못 들으세요. 귀를 너무 많이 뺨도 맞고 많이 맞아서 귀가 전혀 거의 잘 안 들리고 앞에서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 전체가 결핵 후유증으로 하얗게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알았어요. 수영인 명부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그때 잡혀갔는데 얼굴 사진이 코뼈가 부러진 사진을 수영 번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록이 말실돼서 지금 찾을 수는 없었지만 59년 초에 춘천 형무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이상 형무소 생활을 하셨고, 지금 저희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약 60년 세월 동안 이런 사실들을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가슴 속에만 안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라면서 어릴 때 저희 집 앞에서도 형사가 상주하면서 이렇게 동태를 감시당하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었습니다. 7일 있으면 결혼할 때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잡혀간 다음에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찾아간 데가 주정공장, 거기에 그 자리에 가서 얼굴을 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방법을 찾다가 못 찾아서 배 타고 나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을 몰라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구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가슴 속에 담고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재심 다시 재판해 주시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친척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서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제주도가 칭따오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와 중국 칭따오 간 신규 항로 개설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로 개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 확보와 물류비 절감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폭염 피해를 본 제주산 콩의 수매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 끝에 콩 수매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었다는 게 주름졌다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판정으로 직무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재심이 진행됩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피해를 입은 체육회 직원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오는 1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인권 침해 등은 징계 규정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인데도 이전 회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버스 대수를 줄이고 노선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도민에게 요금을 더 부담하라는 것은 정책의 잘못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달도 안 되는 공론화 기간을 설정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제주대 의과대학 졸업생이 1명에 그쳤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오는 19일 졸업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올해 의대 졸업생은 1명에 그쳤습니다. 제주대는 지난해 의대 재학생 248명 가운데 80%가 넘는 204명이 집단 휴학한 가운데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며 수강 신청과 복학 신청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이 약국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환자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약국 운영자를 모집하는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5차 공고에서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민관협력약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자를 모집했지만 낙찰 후 취소하거나 신청자가 없어 아직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2회 연속 유찰로 가능해진 수의 계약으로 약국 운영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